하나 둘. 자,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알겠죠? 확률부터 할 텐데, 이게 강의 영상을 여기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욕한 뭐야 이거?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맞지? 여기서부터인가? 여기서 보이겠지? 한번 모니터 좀 볼게요. 저거 맞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강의를 한번 찍을게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요 교재 없는 사람 손 들어 볼래요? 교재 안 받은 사람? 1주차만 좀 기다리세요. 따로 갖다 드릴 거예요. 또 네, 교재 있는데요? 교재 없잖아. 달라 그거. 개념 정리 노트랑 교재랑 좀 달라요. 알겠죠? 네. 교재 없어요? 자. 또. 아니. 교재에 있잖아, 너네. 빨간색 교재. 교재 없는 애들. 예, 이번에 새로 합류한 학생들. 친구 줬어요? 있구나. 알겠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저기 최상위관에 좀 여분이 있어서 그거 갖다 드릴 테니까요. 교재 없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더 없나요? 됐죠? 시작할게요. 여기가 그 무선이다 보니까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뚝뚝거려요. 알겠죠? 자, 시작합시다. 바깥 소식들은 되게 궁금할 건데 별일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참고로 비반이라서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어서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저희가 그 강의 계획표상 보면은 8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돼요. 확통을. 그래서 급하게 나갈 생각 없이 매주 한 단어씩 쪼개갈 겁니다. 오늘은 확률, 다음 주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우리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하면은 딱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진도 나갈 거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진도 나갈 거라. 알겠죠? 중간중간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가면서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 개념 정리 노트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용어가 나오고요. 오늘 확률에 대한 이야기랑 가장 기본적인 계산 요령 이런 것들 좀 하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 하고 오늘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알겠죠? 바깥에는 정말 별일이 없습니다. 트럼프 형이 좀 요즘 미쳐가지고 약간 지금 전쟁 직전입니다. 거의 멕시코하고도 전쟁 직전이고요. 그래서 엄청나지 않을까 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메디컬을 노리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3년 내에 의사들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AI와 로봇 치료기가 대체할 거다. 그래서 의사는 사장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뒤에서 5등입니다. 뒤에서 5등. 그래서 우리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산으로서 이제 가치가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원화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돈을 갖고 있다라는 학생은 주식이나 금, 부동산, 코인으로 빨리 전환시키세요. 알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인구수도 적어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패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세대만 거치면 인구수가 지금의 30% 이하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북한이 그냥 걸어서 들어올 거다. 걸어서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은 인구수 안 줄겠니? 같이 줄겠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서 바깥에 그런 재미있는 썰들이 돌고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포커스 1, 시행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것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시행은 뭐예요? 사건이 발생하는 행위죠. 주사위를 던진다,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진다, 그런 거고, 표본 공간은 우리가 시행을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집합, 그게 표본 공간이라 하죠. 그 다음에 사건은 그 표본 공간 안에서도 어때요? 시행의 일부, 그래서 사건의 일부를,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일부를 우리는 사건이라 하죠. 조건이 달린 사건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뭐냐면 표본 공간에서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들, 즉 우리가 시행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를 전부 다 근원 사건. 그 다음에 전 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 공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 정도에 대한 용어 정리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아, 읽어보고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 지식은 이 용어가 아니라, 첫째, 여러분들 오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소양,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순열과 조합에 대한 지식이 있냐, 요 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와서 이제 배운 여러 가지 순열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얘기로서 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1 때의 순열조합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에 대한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확률로 계산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확률적 계산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인트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시면 우리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오죠. 역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커스 2. 이 집합과 이 확률은, 또는 확률이라고 하기에는 이 경우의 수라고도 하죠. 집합과 확률, 즉 경우의 수까지 포함해서 얘는, 확률은 어때요? 연산이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는 요 A 차집합 B에 대한 요거는 확률에서 쓰이지 않아요. 요거는 확률에서 쓰지 않습니다. 확률에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기호입니다. 요거는 집합에서만 쓰는 기호고요. 확률에서는 요렇게 쓰는 거 알죠? A 교 B에 C.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률에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확률과 같은, 확률의 연산이랑 동일한데 기호 중에 요것만 조금 주의하자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자, 용어를 보죠. 합사건, 말 그대로 집합이랑 연산이 같으니까 뭐겠어? 합집합이겠죠. 곱사건, 집합이랑 연산이 같으니까 뭐야? 교집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배반사건, 우리가 여기 집합으로 보면 무슨 관계? 서로 소관계. 그 다음에 여사건, 반대죠, 반대. 여집합의 의미. 여기서 서로 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조합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지만 서로 소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1을 뭐야? 1이 공약수인 관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720이라는 숫자가 2의 4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잘 들어. 만약에 얘를 집단으로 나눈다 쳐. 얘를 분류한다고 치자. 자, 분류를 하는데 만약에 서로 분류한다, 서로 소 관계로 분류한다라고 하면
이 소인수 분해된 이 대상은 쪼개지면 안 돼요. 얘가 나눠져서 들어가면은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소 관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얘 통으로 움직이고, 얘도 얘 통으로 움직이고, 얘도 얘 통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숫자 1이라는 숫자도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4개의 숫자들의 관계로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서로소 되면 1하고 나머지 숫자 되거나, 또는 2의 4제곱 3의 제곱이랑 이렇게 5의 1제곱 되거나, 2의 4제곱과 3의 제곱 5의 1제곱 되거나, 또는 3의 제곱과 이렇게 서로소 되거나,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오고 확률에서 많이 응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하세요. 됐죠? 그러면 용어 정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서 확률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알겠죠? 포커스 3 확률의 계산. 자, 우리가 확률을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하는 거 알죠? 여기가 이제 probability. 그래서 우리는 확률의 요 0단어의 large P 요거를 따와서 기호로 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우리는 PA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P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A반에서 내려온 학생들이 있을 텐데 참고로 조금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리자면 저희 반은 새로 배우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어렵게 잘하는 애들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오케이?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 대신에 여기 있는 문제들, 책에 있는 문제나 워크북은 그거 감안해서 좀 어려운 문제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확통을 좀 잘하는데 A반이 너무 어려워서 내려왔다라는 학생들은, 근데 B반은 너무 쉽네 이렇게 느껴지면 워크북이랑 교재에 있는 실력 연수 문제를 좀 보충하시고 질문하세요. 질문. 알겠죠? 제가 퐁당퐁당으로 월요일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따로 질문 다 받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주는 최상희가 월요일에 제가 그 질답 받으니 그 다음 주 여학생관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우선 선발반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만큼 꼼꼼하게 정리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신에 2월 정규반 가면 확통을 A반으로 가시면 되잖아. 알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렵게 배우시면 되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확률이 요 의미에 따라 3종이 있습니다. 3종. 알겠죠? 확률이 이제 의미에 따라 3종인데, 두 번째, 얘가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자 밑에 세 번째 있죠? 통계적 확률. 자, 세 번째 뭐예요? 기하적 확률 이렇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요런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일단 얘랑 얘랑은 check해라. 알겠지? 무슨 소리냐?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만 해도 얘가 출제됐었어. 알겠지? 가장 대표적인 게 철수와 영희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철수는 몇 시간 기다리고 영희는 몇 시간 기다린다. 둘이 만날 확률은 몇이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그거는 과거일 뿐, 최근은 이게 교과서 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시에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단순 계산에 의해서, 알겠죠? 전체 경우랑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경우로
우리가 이제 비율이죠. 사실 확률이라는 게 이제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 전체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이 발생할 비율로서 보는 거죠. 그 비율이니까 당연히 뭐야? 우리가 나누는 상황.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전체 경우를 뭐라고 생각해요? 표본 공간 해서 표본 공간 NS 이렇게 되죠.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경우 해서 그 사건의 경우 A 사건이다 하면 NA 이렇게 해서 A 사건 발생할 경우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A 사건이 발생할 확률 PA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PA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게 뭐야? 전체 발생할 표본 공간 전체분의 A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말겠죠. 그렇죠? 당연히 A는 어디에 포함돼요? 표본 공간 S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확률의 크기는 당연히 뭐예요? 0보다는 뭐예요? 크거나 같으면서 이게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같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하? 1 이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읽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에서 발문이라고 해서 요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평가원 발문이라고 하죠. 평가원 수능 발문 알겠지? 이라고 하죠. 발문이란 게 뭐냐면 문장을 어때요? 뭐 형식에 맞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그러니까 발문은 이제 뭐냐면 문장의 형식을 의미하고요. 이 수능의 발문이 되게 신기한 게 항상 일정한 패턴이 지나요. 예를 들어서 객관식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항상 끝에는 무엇의 값은 하고 물어봐. 알겠지? 그 다음에 주관식은 어떨까 할까요? 주관식 모든 평가원 수능을 펼쳐보시면 무엇의 값을 구하시오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투에서 다항함수와 관련된 범위를 나타낼 때는 부등식으로 범위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줘요? 구간으로 주지. 맞지?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이다.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수능은 발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좋은 모의고사가 뭐냐 하면 아주 수능스럽게 발문을 고친 모의고사. 그게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예요. 자,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과 관련된 발문은 항상 일정한 패턴을 지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이렇게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거나 자, 뭐뭐라 한다. 이렇게 문제 끝나요. 하자 뭐 이렇게. 그래 놓고는 뭐뭐 할 확률은 무엇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끊습니다. 탕 끊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었을 때 요까지가 뭐예요? 전체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 경우. 얘가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잘 안 읽혀지는 학생들은 항상 슬러시 해놓고 전체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 그래 놓고 뒤에 있는 얘가 뭐예요? 그 사건. 그 사건의 경우가 되는 거야. 그 사건. 그 사건의 경우가 되는 거야. 당연히 관계는 뭐야? 전체는 분모로 가셔야 되고 그 사건은 분자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서의 문제를 계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야. 뭐뭐 할 때 이렇게 하고 항상 슬러시 찍어요. 알겠지? 그래 전체 경우를 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알겠지? 이거 잘못 세서 문제 틀린 애들 되게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뭐뭐 할 얘는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면 그만이고 뭐뭐 할 때 이렇게 끊고 뭐뭐를 하자
끊고 이런 식으로 제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때의 기준, 행동 강령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아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발문을 보고 이렇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 뭐 윷을 한 1000번 던져요. 윷놀이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모가 한 5번 5번 너무 심하나? 한 200번 나왔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윷을 던질 때 모가 나올 확률 하면 1000분의 200 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가 없죠. 됐나요? 자, 넘어가시면 확률의 기본 성질 해서 나올 겁니다. 요 기하적 확률은 그냥 무시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확률의 기본 성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아까 말했죠. 확률은 뭐와 뭐 사이야? 0과 확률의 크기는 1 사이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발생하는 사건, 우리가 전사건이라 하죠. 그 확률이 1이죠. 항상 발생하면, 얘는 무조건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얘는 어때요? 전사건에서 요 PS 해서 이거는 뭐야? 1이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발생을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P에 공사건 해서 얘는 0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니까 이렇게 표현만 하시면 되겠지. 알고만 있으면 되지. 시험에서 뭐 나오냐? 안 나오죠. 옛날에 제가 공부하던 시절, 그럼 여러분들 저랑 2살 차이니까 한 2년 전이겠네요. 그때는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이런 게 나왔었어요. 확률에서. 2년 전 아니야 얘들아. 10몇 년 전이겠지 뭐. 알겠지? 그러니까 드립 친 거야. 그만큼 젊고 싶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시절은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가 막 중간에 나왔었어요. 참고로 내가 배울 때의 시험 범위는 미적, 확통, 기하, 수원, 수투 다 했거든. 그게 전범위였어 그냥. 알겠지?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가형, 나형이다 보니까 어때요? 뭐 선택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운데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가 확률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미적분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투에서도 나올 수 있고, 막 여러 개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 딱 지금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평가 문제는 어때요? 정형화돼 있죠. 11번은 어때요? 수투의 속도와 위치에 대한 문제. 수능에서처럼 나온다고 하면 14번은 도형에 대한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20번은 가나다 빈칸 추론. 21번 수투 킬러. 맞죠? 22번은 뭐 수원에 대한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해석.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올해는 잘 모르죠. 평가 원장에 갈리면서 출제진도 갈렸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을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되는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예요. 3월 서울시 교육청은 아예 똑같이 나옵니다. 수능과. 지워되죠? 자, 그러면 단순히 이제 확률과 통계를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합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과 관련해서 문제 수록한 게 몇 개 있어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개념서의 예제 같은 것들. 그거 내용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커스 6, 7, 8에 대한 이야기 한 다음에 오늘 문제를 좀 풀까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론부터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됐나요? 지워되죠? 그래서 개념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자 끝으로 그 개념을 정리한다 하고 요거 하고 문제풀이 연습 쭉 하고 그러세요. 알겠죠? 또 좀 2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할만한가요?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최상위관에서 학생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잠을 잘 못 잔다. 왜 잠을 잘 못 자니? 꾸벅꾸벅 졸길래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하고 물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선생님. 왜 잠을 잘 못 잤니 하니까 룸메이트 친구가 너무 심하게 코를 골아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룸메이트 친구가 코를 고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안 되냐면 이 친구가 코를 골아 미워 증오스럽고 이렇게 죽이고 싶고 자다가 코 한 대 때리고 싶고 이런 약간 이 증오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가 돼요. 아, 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 미워하는 마음. 사실 재수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룸메이트는 이제 이 복불복이거든. 어떤 애가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나 스트레스를 막 가지면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거든. 얘한테 마이너스가 아니야. 얘는 뭣도 모르고 잔단 말이야 그냥.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이가 막 분노에 씩씩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아씨 진짜 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막 이러는데 우리가 이 그런 식으로 증오감이나 이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자꾸 힘들게 해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냥 얘는 없는 사람 쳐라. 알겠죠? 대신에 이제 코 고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보통 이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머리와 머리가 이렇게 맞대고 자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방향을 반대로 하고 걔한테도 이제 조금 양해를 구해서 너와 나의 머리를 좀 반대로 하자. 너도 코 고는 거 내 이해한다. 근데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머리 방향을 서로 반대로 두고 자자. 2인이 실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마개를 사라. 쿠팡에 가면 찰흙처럼 막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귀마개가 있다. 그거 사서 머리 끼고 귀에 끼고 머리에 끼고 아무튼 그런 다음에 뭐 이제 자라.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는 되게 악감정 갖지 말아라 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학생관이 그 두 번째 해를 맞이할 때 여기 그 우선 선발반 학생이 그 해 따라 좀 잘 안 모였어요.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래서 우선 선발반 여학생 전체 인원을 통틀어서 20명이 안 됐어요. 한 17명? 16명 정도? 이제 걔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계파가 나눠졌어요. 이게. 두 개의 파로. 두 개의 파로 나눠져서 서로가 이제 시기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애들끼리 이게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 세력이 올퇴소를 알겠죠? 그래서 갑자기 우선 선발반에서 반으로 인원을 확 줄어요. 이제 패자가 이제 그만둔 상황이었지. 그때도 이제 학원이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리더 같은 애들 둘이가 이제 팔을 움직이는 두 파가 있는데 리더가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우리 일기토를 한 거예요. 장수전. 리더가 졌어. 그래서 이 리더가 이제 이긴 거야. 말싸움에 진 거지 뭐. 설마 치고받고 싸웠겠니? 논리로서 밀렸다고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쭈구리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 재수를 굳이 내 돈 내고 와서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에 다 나갔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조심하라는 게 이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해지는 건 좋은데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알겠죠? 불필요한 말, 그다음에 상대에게 스트레스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도 어떤 에피소드라면 둘이 완전 베프였는데 어느 순간에 서로 같이 안 다니더라고. 그래서 은근슬쩍 상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자기 잘난 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너무 들어주기가 너무 피곤해서 이 친구랑 이제 약간 멀리한다. 근데 이 친구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나를 피하네. 그러면 이제 소원해질 거 아니야,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이제 얘가 수업 들을 때는 얘가 안 나와. 얘가 또 들어오면은 또 얘는 안 나와. 약간 이런 관계가 됐어요. 뭐 매주 퐁당퐁당 들어오더라고. 그냥. 뭐지 이러고 막. 알고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있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은 물론 공부는 이기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게 맞거든. 공부에 대해서는 알겠지.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지. 코를 골아도 친구한테 좀 미안해하면 되죠. 아유, 너 때문에 너가 좀 힘들지? 미안해. 근데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내가 자연적으로 내가 할 수밖에 안 하려고 해도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대신에 내가 기마개 같은 거 내가 하나 사줄까? 약간 이런 말이라도 고마운 거.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처음에는 이 코 고는 소리가 되게 신경 쓰이겠지만 사람이란 게 어느 순간에 적응을 해요. 내 말해줬지 저번 주에. 선생님은 제자 출신의 너네와 같은 2008년도에 공부했던 러셀 기숙학원 남자 학원 선생님. 똑같은 선배예요. 선배. 2008년 선배. 공구학번이거든. 우리 때는 저번 주 얘기해줬나요? 여기에 28명이 한 공간 안에 잤습니다. 여기에 2층 침대 7개, 여기도 2층 침대 7개.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2층 침대가 7개 있고 여기도 2층 침대가 7개 있거든요. 제 자리는 여기쯤 있었어요. 이렇게. 자, 밤 되면 온갖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집니다. 부릉드릉 이도 갈고 코도 골고 뭐 혼자 뭐 헛소리도 하고 잠꼬대도 하고 막. 처음에 이제 낯선 환경이니까 되게 힘들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조금 저도 잠에 좀 민감한 사람이라서 그때 이제 그 찰흙 같은 귀 있죠, 귀마개. 이렇게 자기 귀의 모양에 딱 맞게끔 이렇게 꾹꾹 누르면 찰흙처럼 붙는 그거에다가 안대 같은 거 끼고 자니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으로 잘만 잤단 말이야. 근데 내가 더 있잖아, 잠잘 때 이게 불안했던 건 뭐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2층 침대를 쓰던 애가 그 128kg 정도 나가던 애였어요. 그래서 얘가 심야자율학습하고 내가 먼저 자러 간 날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내가 심자도 계속 했었지만 얘가 심야자율학습할 때 지가 밤늦게 와서 이제 2층 침대로 올라가면 막 침대가 삐그덕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마다 약간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고 막 담임쌤한테 가서 이것이 어떻게 안 되냐고 이러면은 담임쌤이 걱정 마라. 침대는 300kg 이상 버틴다.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것도 역시 적응합니다.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래 흔들리는구나 이러고 그냥 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적응 기간이잖아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나도 있잖아. 적응할 수밖에 없고 순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에 대해서 너무 잠에 못 잔다 이런 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내려놔요 그냥. 알겠죠? 이게 오늘 최상위관에서 남학생이 너무 눈이 퀭한 상태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애들한테 했었던 얘기입니다. 조금 이야기해도 돼서 그래요. 우리가 8주간 시간을 수업을 해야 되거든. 사실 한번 하고 나서 돌리기에는 사실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약간. 그래서 딱 그 언저리에 맞추려고 하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한 거예요. 알겠죠? 됐나요? 자, 이제 우리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연습. 기본 연습이죠. 기본 연습. 첫 번째, 순열을 이용할 확률. 자, 보세요. 뭐뭐 할 때죠. 6권의 책을 나란히 꽂을 때니까 순열. 전체 경우는 6 팩토리얼 되겠죠. 뭐뭐 할 때, 나란히 꽂을 때 하고 분의 소설 2권이 이웃할 확률. 소설 하나와 소설 2개 2번이 이렇게 이웃하고 나머지 만화책이 1, 2, 3, 4 해서 어떻게 돼요? 전체 5팩의 소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됐죠? 자, 두 번째 원순열을 이용할 확률. 자, 봐봐요. 원탁에 6명이 둘러 앉을 때지. 우리 했죠? 6분의 6 팩토리얼이 전체 경우 분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간다. 자, 우리가 남학생이 먼저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이 원탁에 둘러 앉는 경우 3분의 3팩인데 기억나시죠? 원순열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 자리가 어떻다? 고정된다. 그래서 이쪽 자리, 이쪽 자리, 이쪽 자리는 더 이상 회전할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남은 여학생들은 그냥 요 세 자리에 들어오면 돼서 3팩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중복 순열을 이용한 문제. 자, 아시겠지만 여기에서의 함수를 만들 때죠. 함수의 개수는 뭐예요? 공역의 정역 제곱 분의 어때요? 1대1 함수는 npr이죠.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n 팩토리얼. 그래서 3팩 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네 번째,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로를 택해서 갈 때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를 택해서 갈 때, 그럼 전체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죠. 그럼 전체 8팩에 4팩 4팩 되겠지.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 분의 어떻게 돼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3팩에 2팩.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5팩에 2팩 3팩 하시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조합을 이용한 어때요? 확률. 자, 정육각형에서 네 꼭지점을 택해서 만든 사각형의 직각 사각형의 확률인데, 자, 사각형은 전체 경우가 6C4 하면 되겠죠. 6개 중에서 4개의 점을 뽑으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거 분해. 자, 우리가 직각 사각형이 되는 경우는 뭐 있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있으면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지름을 기준으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둘, 그 다음에 요렇게 셋 하면 되겠죠. 더 없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됐나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1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1, 2, 3, 4, 5에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낼 때, 그러면 꺼낼 때니까 5C3이죠. 뭐뭐 할 때 분의 3개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수래요. 그러면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3개 되거나 홀홀홀, 또는 짝수 2개, 홀수 하나 이렇게 뽑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홀수가 3개인 경우는 뭐야? 3C3이죠. 1, 3, 5 중에서 3개가 뽑히면 되고, 짝수 2개는 2C2, 2, 4 중에 2개 뽑히고, 홀수는 3C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요령이다. 그러면 예를 바탕으로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한 이야기, 여사건 확률과 함께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문제 좀 풉시다. 알겠죠? 됐나요? 이론은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확률을 너네가 언제 했어? 중학교 때 했잖아 한번. 그쵸? 중딩 때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는 다들 알 텐데 고딩 때는 이제 아니지, 고딩이 어른일 때는 이제 우리가 재수할 때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체 경우랑 그 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계산을 할지에 대해서 기준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할까 합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학 A가 듣는 애들은 오늘 이제 수업이 있는 것 같고, 문학 A 아닌 애들은 제가 여기 일찍 와 있거든요. 일부러 질문 받으려고 한 3시 반에 와 있었는데 노바디, 아무도 안 오. 혼자서 멀뚱멀뚱 있다가 사실 어떤 생각했냐면 이럴 거면 그냥 차에서 잠이나 자다 올 거야 이 생각했단 말이야 사실. 알겠죠? 다음 주는 이 문학 A 듣는 애들 아니라면요 와서 상담을 하셔도 돼요. 선생님 저 재수생활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이 질문 이런 거 좀 하세요 와서. 알겠죠? 고3 애들은 지금 질문이 못 오는 이유가 보니까 오늘 다 문학 수업이 다 깔려 있더라고. 문학 A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문학 A 아닌 학생들은 충분히 와서 질문 좀 하시고 그러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카페 여기 옆에 그 알죠? 여기 옆에 로스트 베이커리 해서 빵집에서 빵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 메가스터디 직원이나 메가스터디 학생들은 할인해줘요. 할인 20% 마실 것만. 알겠죠? 휴가 나갈 때 한 잔 하고 가세요. 부모님 오시면 빵들 맛있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데 그냥 봐봐요. 덧셈 정리라는 게 이제 더하다라는 거고, 확률은 집합의 연산과 동일해서 이 덧셈 정리는 곧 합집합의 연산이랑 동일한 겁니다. 합집합에 대한 연산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요? P, A 합사건 B,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더해서 A, B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교집합 빼주는 연산이 되겠죠. 물론 어때요? 서로 배반 사건 관계라면 이해가 없겠죠. 근데 배반 사건 관계 아니면 이거 꼭 빼줘야겠죠. 그래서 그냥 집합의 연산이랑 동일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과정이야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포커스 7 여사건의 확률. 자, 우리가 여사건은 A의 여사건에 대해서 여집합 모양은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여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이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냐? 적어도 하나, 뭐뭐 할 확률. 이렇게 해서 묻죠. 적어도 하나, 뭐뭐 할 확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하나 한다는 것은 요 하나 이상 이게 포함이 된다 그 말이잖아. 한 개 이상 A가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개 이상 A가 포함된다라고 하면 전체 확률 1에서 뭐 하면 돼요? A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확률을 이렇게 빼주시면 최소 한 번 이상은 A가 발생하는 상황만 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거야 이 말입니다. 대체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즘 애들이 서로를 디스하거나 이 서로를 놀리는 방법이 옛날에는 막 쌍욕하고 막 친구 별명 노리고 그랬는데 요즘 문화가 바뀌었나 봐. 부모님 이름을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님 이름을 서로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꾸 누구 이름을 불러. 야 누구니? 뭐 여자친구야? 막 이랬어 내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엄마 이름이 엄마 이름. 이제 그 친구 한 명의 어머님 성함이 이제 하나신데 이제 경우의 수 이제 확통 설명할 거 아니야. 이제 적어도 하나 이러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막 하나 한번 놀린단 말이야. 그럼 애가 선생님 하나 말고 한 개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또 새로운 문화인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 있을 때는 엄마 있냐 아빠 있냐 막 그랬는데 서로의 부모님의 존재 유무를 모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더니 또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끝이고요. 알겠죠? 그냥 이거 교과 개념이죠. 그냥 8번부터 이제 실전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8번에 있는 포커스 8의 내용은 제가 써놨는데 되게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심플하게 다시 정리할게요. 알겠죠?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포커스 8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계산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포커스 8. 자, 우리가 수학적 확률 계산을 위한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 경우 구할 때 굉장히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뽑기다 또는 나열이다. 그러니까 이게 뽑기는 이제 조합이 될 거고 나열은 뭐겠어? 순열이 될 거냐. 이 뽑기나 나열, 이 조합과 순열의 기본적인 전제는 서로 다른 대상에서 뽑는다. 서로 다른 대상을 나열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대상이 전제죠.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전체 경우를 구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공이나 같은 숫자 공이나 뭐 같은 색깔의 공이다. 그래서 요 같은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같은 대상들. 맞지? 걔들을 뽑을 때는 어떤 취급을 해야 돼? 서로 다른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뽑거나 나열시 나열시에는 서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 경우도 다른 취급을 했으니까 사건을 구할 때 또 어떻게 돼? 다른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있잖아. 주머니 안에 1이라는 하얀색, 2라는 하얀색 하고 검은색 공이 뭐 좀 이따 나올 문제인데 2, 2, 뭐 2, 뭐 1 이런 식으로 이따 쳐봐.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2, 2, 2 이거는 뭐야? 이 세 개는 다 뭐 하는 상황이에요, 얘들은? 다 무슨 취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산할 때 정리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뽑히는 경우나 이거 뽑히는 경우, 이거 뽑히는 경우는 엄연히 다르게 취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지? 꼭 조심해야 돼요. 됐나요? 순열과 조합의 전제는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 뽑기, 서로 다른 것을 뽑아서 나열이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구할 때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쓴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이미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같은 공이라 해도 전체 경우를 구하거나 확률을 구할 때는 다른 것 취급을 하고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것 취급한 다음에 계산에 적용을 하자. 됐죠? 이게 첫 번째 가장 조심해야 될 전체 경우를 구할 때의 주의사항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체 경우분에 이렇게 올리는데 확률 계산에 대해서 확률 계산 시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개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첫 번째 방법은 뭐니 하면 원래 우리가 했던 대로 어떻게 돼요? 뭐뭐 할 때의 뭐뭐 할 때, 즉 요 전체 경우를 구해서 그거 분해 뭐뭐 할,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를 우리가 올려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풀이법이에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잘 들어. 우리가 각각의 주머니에서 꺼낸다고 해봐. A 주머니 꺼내고 B 주머니에서 꺼내. 맞지? 근데 A 주머니에서 꺼내서 B 주머니 넣고 B 주머니에서 꺼내서 A 주머니 넣으면 서로가 서로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근데 A 주머니에서만 꺼내고 B 주머니에서 꺼낸다. 이러면 어때? 서로의 사건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이러면 이 두 사건은 어때요? 서로 독립관계. 그래서 이때는 그냥 어때요? 연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거나 동시에 사건이 발생할 때는 그 확률을 각각 구해서 뭐 해도 될까? 곱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두 사건 관계,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라고 배웁니까? 독립이라고 부르죠. 맞지? 그때는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거나 동시 발생이나 또는 연속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확률끼리 곱하는 거야. 각각 확률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가지 풀이 방법은 기억해요. 근데 항상 1순위는 얘입니다. 얘. 요거 두 가지 풀이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방법을 각각 적용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좀 이따.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어도 되죠? 1번, 2번. 그러니까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잘 풀려면 확률을 푸는 데 있어서의 룰을 잘 정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확통은 이 국어를 잘해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어낼 수 있냐. 근데 국어를 못하더라도 확률과 통계를 잘하는 요령은 문제를 풀 때의 나의 기준을 늘 일관되게 유지하는 상황. 그래서 문제를 풀 때의 기준을 여러분 딱 정해주시면 좋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줍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추워요. 근데 밖에 진짜 한 영하 7, 8도 이렇게 되거든. 아 진짜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지금 내가 그래서 오늘 그 최상위관에서 넘어오다가 아 밖에 별로 안 춥겠지 이 생각하고는 패딩을 안 가져왔는데 오늘 내리는 순간에 누가 내 뺨을 그냥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아 오늘 너무 추웠어요 진짜. 낮에 그럼 지금 밤 되면 더 춥겠지 지금.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진짜. 손이 막 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최상위관에 지금 그 장염이 돌아가지고 애들 되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50명이 장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임시로 집에 다 나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전염성 장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원인으로서 그 급식실에 그 무인 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 돈 딱 넣고 이게 하는 게 거기에 이제 뭐 우유가 좀 잘못됐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알겠지? 밥이 잘못됐다 이런 썰도 있는데 밥은 다 같이 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 있는 애가 걸려 들어와가지고 퍼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애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잘했다 하다가 이러면서 그냥 숙제 잘하는 애들 있거든 남학생들. 그래서 잘했다고 악수하고 막 그러는데 악수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통 치고 그냥 그랬었어요 오늘. 아무튼 건강 주의하라 그 말이야. 알겠죠? 근데 거기는 CU가 있더라. CU가 있다니. 여기는 자판기밖에 없죠. 참. 여러분들이 진짜 찐 고객들인데 맞지? 여학생들은 이제 진짜 큰 손들이거든. 과자 같은 거 막 담아가고 막 음료수 막 담아가고 CU 같은 거 여기 있으면 다 쓸어갈 텐데 애들이. 여기 왜 안 만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인가가 조금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지역에 뭐가 안 돼가지고 매점이 못 들어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판기밖에 안 들어오는데 근데 여기는 안 들어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한번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여학생 기숙 전에 남학생 기숙이었던 거 아세요? 여기가? 그래서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여기가 되게 소비 심리가 크고 돈 많은 애들이 많으니까 아이스크림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저기에 그 아이스크림 큰 냉장고 있죠. 진짜 이따시만한 냉장고를 두고 옆에 이제 이렇게 돈통을 하나 딱 주고 알겠지? 양심적으로 이제 하나씩 꺼내 먹고 넣어라. 그래서 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쭈쭈바 이런 것들은 뭐 한 700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콘 같은 거 1,000원 해서 그때 팔았었어요. 양심적으로 알아서 먹으라고. 아저씨 대적자를 봅니다. 알겠지? 남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2만 원을 넣어 애들이 돈을 찾아서 그러면 몇 개 먹어야 돼? 한 20개 먹고 말아야 되잖아. 2만 원 넣고 40개 먹고 30개 먹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는 아이스크림 개수 대비 돈이 안 모이니까 나중에 아저씨가 엄청난 호소문을 길게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아 제발 제대로 돈 좀 넣고 먹어라. 니들 때문에 적자 많이 본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게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더 적자를 봤어요. 애들이 약간 심리가 이게 호소문에 대해서 더 반감이 있었는지 대적자를 봅니다. 아저씨가 1년도 못 버티고 철수했어요. 알겠죠? 그때 그래서 애들한테 야 거기 선생님이 돈 넣을 테니까 아이스크림 한 30개 가져와 막 이랬었거든. 그때는.
나는 좀 아저씨 불쌍해서 한 서른 개 3만 원 넣어야 되는데 일부러 4만 원 넣어놓고 그랬는데. 야, 그래서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이유에 배경을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위에 있던 애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제발 또는과 이고의 상황을 구분하자 그 말이야. 요 놈을 구분하자.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확률 계산에서 제발 부탁인데 이거랑 이거를 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하는 상황은 또는입니다. 케이스를 분류해서 뭐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상황은 또는이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마지막에 어떻게 돼? 확률은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서 결과를 내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고라는 말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보통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케이스 분류가 아니죠, 얘는. 보통은 이 이고의 관계는 서로가 뭐 하는 상황? 독립관계에서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때? 그냥 확률을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곱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의 케이스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결국 어떻게 돼? 곱해서 결과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다 이거죠. 또는에 의거해서. 알겠죠?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런 식으로 되면 각각 케이스에 대한 확률 다 더하기야. 이게 에이 그 기본적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말했잖아. 기준을 세워놓고 문제를 풀라니까요. 근데 보통의 확률과 통계에서 이런 거 있잖아. 아 내가 한 개 더 셌나? 한 개 덜 셌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게 경우의 수를 세는 애들 있지. 걔들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하지 않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개 덜 셌는지 더 셌는지 어떻게 알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다시 리빌딩하는 과정이면 이제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케이스 분류라는 것은 또는니까 마지막에 더하면 돼요. 다만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또 빼줘야겠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률에 대한 이론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포커스 1부터 포커스 8까지 정리한 내용들 있죠. 지금부터 이제 좀 쉬었다가 문제 적용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냥 내 말 맞다나 내가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진짜 문제풀이에 적용되네 라는 식으로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방법을 100%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제를 다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내주시면 제가 또 검사해서 또 올려놓고 갈게요. 저번 주는 너무 적게 냈다 인간적으로. 알겠죠? 문학비도 그 시간대? 그래서 그렇구나. 그 시간별로 썼구나. 네? 올려놨습니다. 각자의 그 교실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검사해서 내가 각자의 자리에다 올려놨었거든요. 너네 반 반장이 들고 와서 나눠줬을 텐데. 한번 확인해봐봐 알겠지? 안 되면 내가 다시 확인해줄게. 친구가 아까 보냈어.
저번 주에 비하면 과제 많이 냈네. 여전히 많이 내진 않았군요. 과제 성실하게 좀 하세요. 알겠죠? 내가 과제한 학생들은 출석 부위를 한번 보거든요. 알겠죠? 아, 이 친구구나 이렇게 해요. 얼굴은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알겠죠? 아, 그리고 2월 되면은 여기 그 윈터 애들 빠져나가고 나면 여기 전체 너네밖에 없잖아. 그치? 너네밖에 없어서 제가 그 저녁이나 이런 데 남아서 여러분들 뭐 상담이나 한 번씩 뭐 이래저래 뭐 일상 얘기도 하고 그럴게요. 알겠죠? 오케이? 아무튼 열심히 잘 해서 좋은 재수 생활을 또 시작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올해 끝내야 되는 거 알지? 내년이 되면 고달파집니다 진짜. 모든 교육 과정도 바뀌고 과목도 바뀌고 알겠죠? 심지어 대학별로 입시 요강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라리 올해 그냥 끝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확률과 통계에서 원순열은 빠지고 모 비율이 들어오는데 모 비율은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N수를 염두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대표 문제 1번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좀 실력 연수 문제는 뒤에 있어서 어렵게 나온 최근 트렌드 4점짜리도 나중에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 보세요. 봐봐요. 밑줄 끕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요. 여기 1번에서 쓸 게 있어요. 다 등차수, 경우의 수에서 등차 수열 관계가 나오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등차 중앙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세요. 왜? 특징이 뭐니? 등차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 관계는 등차 중앙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 관계를 기억해 주세요. 등차 중앙 기준 가운데를 두고 좌우 대칭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밑줄 그어주세요. 작은 수가 적힌 카드라고 돼 있죠. 순서가 어떻다? 고정이야. 나열이란 말을 보고 또 P 쓰는 애들 바로 틀려요. 알겠지? 작은 순서대로 나열이야. 그럼 순서가 고정됐기 때문에 전체는 어떻게 돼요?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3개를 뽑으면 되죠. 10시 3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왼쪽에 있고 왼쪽,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 해서 등차 수열 관계가 되는 상황을 카운팅해 봅시다. 가운데 있는 숫자가 2면요. 여기가 1밖에 없죠. 맞지? 1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래서 몇 개야? 1개야, 1개. 여기 숫자가 많겠지. 근데 가운데 숫자가 뭐라면 2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3이라고 하면 3은 여기가 뭐야? 2, 3, 4가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1, 3, 5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개? 2개가 되겠지. 그럼 얘는 1가지, 얘는 2가지. 그치? 그럼 여기가 4가 되면 몇 가지? 3가지. 5가 되면 4가지. 자, 조심해야 되는 게 6이 됐을 때 5가지 하는 애들이 틀려. 알겠어?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얘는 뭐밖에 없어? 7, 8, 9, 10이고 왼쪽은 1, 2, 3, 4, 5잖아.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기준이 5와 6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그 말이야. 다시 오른쪽에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4가지가 되고 7일 때는 또 오른쪽이 될 테니까 뭐야? 그러면 똑같이 3, 2,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7, 8, 9, 10 했을 때 8, 9까지 갔을 때 됐어요? 그럼 끝났죠 여러분들. 계산합시다. 전체 10시 3분의
어때요? 1부터 4까지 합이 2배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120분의 20해서 얼마야? 6분의 1 하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등차 수열 관계에 대한 경우의 수에서는 등차 중앙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카운팅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기준 이렇게. 됐어요? 자, 넘기셔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시다. 1-3번 해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서로소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아까 1-3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로소에 대한 이야기 했었지. 관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풀 한번 해보세요. 1-3번 Let's get it!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서로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보고 한번 적용해보세요. 빨리 계산한 사람들은 얼른 계산 끝났을 것 같고요. 조금 천천히 계산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아이디어적으로 우리는 서로소 관계가 아닌 애들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지. 맞죠? 그럼 우리가 2부터 어디까지에 대해서 8까지에 대해서 일단 서로소 아닌 대상이 누구 있어요? 2, 4, 6, 8 얘들은 일단 서로소가 아니야. 그럼 또 있어요. 3의 배수인 3, 6 얘도 서로소가 아니야. 그쵸? 근데 무조건 남은 숫자들은 5하고 그 다음에 7이라는 애들은 일단 100% 다른 숫자들하고 다 서로소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러잖아. 서로소일 확률은 이랬는데 잘 들어. 이렇게 서로소 확인할 수 있니? 얘가 어때요? 여기 4면 6이랑 서로소 아니지. 맞지? 그래서 서로소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이 케이스가 많아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쉽냐. 그냥 전체 확률 1에서 뭐 하는 상황? 서로소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전체 경우는 뭐죠? 뭐뭐 할 때지. 두 개를 뽑을 때자. 두 개를 동시에 꺼낼 때. 그러면 7개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낼 때 서로소가 아닌 애들은 여기서 두 개 뽑거나 또는 여기서 두 개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4C2가 되거나 또는 뭐예요? 더하지? 또는 이랬지 내가 방금. 2C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끝났네. 그래서 1 빼기 21분의 6 더하기 1에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7 하면 3분의 1이죠. 정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계산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 됐어요? 오케이? 체크.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단순 계산이에요. 요거 하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쌍둥이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같이 점검할게요. 알겠죠? 지워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날씨면 체육 시간에 여기서 그냥 강당에서 놀거나 그러겠네. 강당에서 그냥 배드민턴 하거나 뭐 탁구 치거나 뭐 그러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밖에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겠던데. 헬스장 가던가. 야, 그래도 너네는 정말 나은 편이야. 선생님이 공부할 때의 시설은 첫째, 농구장 밑에 아스팔트, 엎어지면 다 까짐. 두 번째, 축구장은 전부 다 흙밭, 역시 엎어지면 다 까짐. 알겠지? 그래서 우리 때는 운동할 때 서로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안 다치게, 무리한 몸싸움 안 하고.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탁해 주잖아. 우리 때는 셀프였어, 셀프. 그죠? 그 500원짜리 넣는 세탁기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돈내산으로 이제 세탁을 했어야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좀 괘씸하네 좀. 솔직히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때나 지금은 별 차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빨래 다 해주죠. 우리 때는 셀프 빨래 했다고 진짜. 500원 넣고 건조기까지 다 돌리고 우리가. 그래서 매주 이제 빨래할 때 드는 비용이 2,000원씩. 그러니까 세탁 1,000원, 건조기 1,000원 이렇게 들었거든요. 자, 봅시다.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죠. 자, 여기서 흰색의 공, 이제 흰색을 제가 N개라고 할게요. 검은색은 우리가 전체 합이 40이니까 뭐야? 40 마이너스 N개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보세요. 흰 공 2개를 꺼낼 확률을 P라고 해요. 그럼 전체 40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흰 공 2개를 뽑는 NC 이한 게 어때요? 얘가 P가 됩니다. 자, 근데 뭐예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이 뭐예요? Q래요. 그러면 40C 2분의 흰 공 하나니까 NC1, 검은 공 하나니까 뭐예요? 40 마이너스 NC1. 그래서 이게 Q 해서 요 놈이 서로 어떻다? 둘이 같대요. 쉬운 문제예요. 그럼 어때요? 분모는 같으니까 사라지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n과 40 마이너스 n이고 얘는 n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분의 n 마이너스 1 하신 게 n 곱하기 40 마이너스 n이야. 그래서 님들은 여기에 어때요? n 서로 날려주시고 넘겨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n이 27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n이 27이니까 검은색 공의 개수는 몇 개예요? 13개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체 4개, 40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중에서 검은색이 2개 뽑힐 확률을 R이라 했으니까 13C2 해서 걔가 뭐다? R이야 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계산 때리면 요 10분의 1 나옵니다.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60 하면 정답은 뭐다? 6.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뒤에 2-2번 풀어보세요. Let's go! 2-2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요 정도면 충분히 해야 돼요. 잘 봐. 이게 풀이가 2가지야.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우리가 주간이 몇 번? 7번이고
야간이 몇 번? 3번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돼요? 나열한다 해봐. 열흘의 근무 기간을 나열한다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전체 10팩을 뭐야? 7팩, 3팩 한 개 전체 경우가 되겠지. 맞지? 얘가 전체가 되겠지. 문제가 나와 있잖아. 뭐뭐 할 때를 보라 했잖아. 주 야간 근무를 임의로 배정할 때잖아. 그럼 나열할 때랑 동일하니까 요렇게 전개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전체 경우가 어때요? 이제는 야간이, 이게 말이 어렵지. 2주 연속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간이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간의 사이사이에 뭐를 끼면 돼요? 야간을 뭐 하면 돼? 끼면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간의 사이사이에 야간을 끼는 거니까 어때요? 전체 주간 애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중에서 야간을 몇 번 뽑으면 돼요? 3번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8, C,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주간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야지. 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미 같은 거 취급했잖아. 그러면 주간에 나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야간도 나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같은 것으로 취급했으면 끝까지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총 몇 번 일합니까? 10번 일하죠.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번만 뽑아주면 돼? 3번만 뽑으면 되지. 그러면 야간 3번 뽑으면 나머지 주간으로 알아서 결정되잖아. 그래서 전체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요? 10시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아까처럼 주간, 이게 야간 이웃하면 안 되니까 주간 애들 7개 자리 사이에 뭐야? 야간이 낀다라고 해서 8시 3으로 이렇게 이것분의 이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사람은 이렇게 풀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로 풀 사람은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조합으로만 계산할 거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거냐 차이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대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3번을 봐주시면요.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지. 뭐뭐 할 때. 그럼 전체는 뭐야? 3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니까 전체 6의 몇 제곱? 3제곱으로 끝나는 겁니다. 세 주사위에 나타낸 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의 눈의 수의 합이 뭐야? 나머지 눈이 되는 확률이죠. 봐봐. 2개의 합이 나머지 눈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2개의 합이 얼마냐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합이 뭐 될 수 있어요? 2가 될 수도 있고, 합이 뭐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합이 4가 될 수도 있고, 합이 5가 될 수도 있고, 합이 6으로 끝나죠. 주사위 눈은 1, 2, 3, 4, 5, 6까지밖에 없으니까. 합이 2가 될 때는 1하고 1 되겠지. 합이 3일 때는 1 플러스 2가 돼야 되고요. 합이 4가 되는 1 플러스 3이 되거나 2 플러스 2가 되겠죠. 합이 5가 될 때는 1 플러스 4가 되거나 2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합이 6이 될 때는 1 플러스 5가 되거나 2 플러스 4가 되거나 그 다음에 3 플러스 3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사위 뭐 A, 여기가 주사위 B, 주사위 C 이런 식으로 해서 요 3개의 숫자가 어때요? 줄을 바꿔서 자리 바꿔 앉는 경우까지 생각해야지. 이게 순열이잖아.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씩 세봐요. 이거 몇 가지야? 211 자리 바꾸면 3가지. 얘는 312 숫자 다 다르니까 3팩. 얘는 413 숫자 다 다르니까 3팩에 422 숫자가 하나 같으니까 3가지가 되겠죠. 자, 514 숫자 다 다르죠. 3팩. 또는이니까 다 더하는 거지 이렇게. 523 숫자 다 다르니까 3팩. 자, 얘는 뭐야?
615 숫자 다 다르니까 300. 그 다음에 어때요? 624 숫자 다 다르죠? 300. 633은 숫자가 두 개 같으니 3. 됐죠? 그래서 얘들을 싹 다 더하시면 이 경우의 수가 45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끝났네요. 문제수 요구하는 게 6의 세제곱 분의 45 하고 계산 때리면 되겠지. 되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24분의 5다. 요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옆에 가셔서 3-2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3-2번. 역시 케이스 분류하는 상황. (3-2번) 봐주세요. 3-2번. A, B 주사에서 A 양수입니다,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의 2차 함수는 A 양수 기억하세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가 존재해야 된다며, 그러면 2차